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예, 이재정의 70.5 2부 순서입니다. 이게 가만히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1부고 2부예요. 어떤 때는 30분 지나고 뭐 다른 얘기하면서 2부라 그러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융통성이 바로 인터넷 방송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게스트를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시간 나눠서 게스트를 모실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생긴 일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오늘 1부 순서에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했던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2부는 말씀드렸죠. 우리 얼마 전에 옥고를 치르고 오신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이 3탄째죠. 제가 한 놈만 패는 남대문 대통령, 남대문의 아이만 최성령 씨를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예전에는 인터넷에 이재정 변호사, 검색창에 이재정 변호사 이런 걸 치면 우리 법인이 나온다든지 그랬대요. 아니요, 그랬어요. 실은 저도 쳐봤어요, 제 이름. 근데 지금은 이재정 변호사를 치면 최성령이 떠요. 역시 한 놈만 팬 위력이 있어요. 최성령이 뜨고 있어요. 다만 진짜 이런 스토커가 또 다르게 또 법적으로 얽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진짜 해방구 같아요. 저 체포하라고 얘기해도 권 변호사님만 체포하고, 저 좀 어떻게 해보라 그래도 저한테는 소환장도 안 오네요. 예, 웃고 있는 동안 권 변호사님 자리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국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국입니다. 예. 더운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찾느라고 또 고생하셨죠? 예, 간판이 잘 안 보여서. 국민TV 간판을 금장으로 해놔야 되는데요. 번쩍번쩍 멀리서도 보이게 해놨어야 되는데.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역사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고 노동자셨던 역사가 있어요. 노동운동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법을 공부하셔서 변호사가 되시고, 거리의 변호사이자 또 노동자의 변호사로 아주 활약을 해오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번에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예, 옥고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스럽죠. 유치장에 한 나흘간 있었는데요. 네. 네.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저 체포돼서 유치장에 가는 경험은 이것도 변호사로서는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좀 있었어요. 저도 다녀왔고. 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건 정말 얼마 만에 있은 일이죠? 이건 예, 저도 이번에 일이었어요? 다른 인터뷰 때문에 변호사가 영장 청구된 게 언제냐라고 예. 찾아봤더니 87년도에 예. 여러분들 아마 대우조선의 예. 이석규 노동자가 체류탄에 아마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변호사 시절이죠. 예. 노무현 변호사와 이상수 변호사가 아마 대우조선을 들어갔고, 그래서 그 취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으로 예, 독소조항이었죠. 예, 노무현 변호사가 아마 구속되고 영장이 청구된. 예. 그러니까 26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권영국 변호사님, 그만큼 치열한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실제 그 사건 현장에는 권영국 변호사님은 네. 뒤늦게 오셨어요. 상황이 그렇죠. 한참 예, 무르익고 맞습니다. 난 이후에 네네. 재판을 다녀오시느라고 뒤늦게 오셨어요. 뒤늦게 왔는데 아마 최성령 대통령이 예. 아주 이쁘게 봐주셨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시에 제가 그 집회 주최 책임자, 주최자였죠. 아, 민변노동위원회 예. 위원장으로서 당시에는 민변노동위원회가 네. 집회 신고를 했고 주최자로서는 제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집회를 사실은 다시 주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최에 대한 책임으로 영장이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성령 대통령 얘기할 때 제가 이 사건 간략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다시 한 번만 이제 어쩌다가 체포에 이르시게 됐고 왜 굳이 민변이 법정이 아닌 그 대한문화 현장에 와 있었는지 네. 우리 권 변호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네. 또 집회 결사는 허가를 인정하지 않도록 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지난 5월 29일부터 그 대한문 앞쪽이 완전히 집회가 통제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뭐 저항 행위를 집단적인 폭행으로 둔갑을 시켜서 사실은 보도하고, 이제 쌍용차 범대위가 내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죠. 그리고 그 장소를 아예 집회가 금지된 장소처럼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하기 시작했었죠. 뭐 앉아 있어도 못 앉아 있게 하고. 하다못해 1인 시위도. 네, 1인 시위도 이제 완전히 둘러싸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고. 화단 자체에 접근하는 것을 아예 이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단이 생겨버렸고 일단. 네네, 그렇죠. 그리고 화단이 보호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데 사람보다 꽃을 더 챙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마 국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한문 앞을 거의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보시면 그냥 세멘트 도로 위에 네. 갑자기 이 토석을 쌓아서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큰 나무도 있어요. 네. 이제 인도는 용도가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이제 모래와 흙을 쌓고 거기에다가 여전히 이제 인도인데. 그렇죠. 예. 꽃을 심어놨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역사 문화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문화체청의 허가 없이는 그런 화단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구청이 임의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몰랐네요. 네네. 이 문제는. 예. 근데 이제 그 불법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문 앞에 늘 이제 24시간 경찰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집회나 모든 행동을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두 사람 이상이 모이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들어서 내동댕이 쳐버리거나 밤에 그 덕수궁 앞에 문 밑에서 처마 밑에 자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30분 단위로 깨우거나 사실 이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썼던 거죠. 예. 아니 대한문 앞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쌍용차 문제, 그 문제를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네. 어떤 상징의 공간이 돼서 그 분향소가 결국은 우리가 그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어쨌든 정치권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맞습니다. 짓밟아버리고 집회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쌍용차 문제에 대한 어떤 그들의 대응 방식하고도 정부의 대응 방식하고도 또 맞물려 하고 있다는 느낌도 맞물려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대한문은 사실은 이제 그 쌍용차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에 있는 농성장을 모두 철거하라는 방침을 사실은 이제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 일환으로서 대한문 앞에 있던 분향소부터 철거가 됐죠. 근데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말했던 이유가 됐던 이유는 통행이 방해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통행이 방해된다고 했던 장소에 분향소에 한 두세 배나 더 큰 갑자기 화단을 설치하고 예, 통행을 방해하는.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면서 그 통행 방해물을 경찰이 보호를 하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 기본권보다도 오히려 그 화단 이제 인도 위에 불법 시설물을 더 중요시하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민주주의 기본권을 경찰 스스로가 짓밟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생각이에요. 아, 예, 그렇죠. 예. 경찰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자로서 법의 문외한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시도했던 것은 이 이제 자본이나 또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이러한 집회나 예.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고 예. 이것은 주로 이제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단행했던 독재 정권 시절에 나 있을 법한 그런 예.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태만 바뀌어 있지 예. 실제로 보면 독재 국가에서 있었던 미관상의 이유를 가지고 집회 시위 자유를 방해하고 몰아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단체에서 집회를 신고를 해도 네. 결국은 뭐 허가제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데 불어대는 형국이 네. 되어버려서 그래서 변호사들의 모임인 변호사 단체가 나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타단체에서도 집회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참여연대에서도 했는데 예.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 통보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도 여전히 그 공간은 대한민국 내의 공간이고 네. 또 자유로운 집회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누구나 집회를 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집회에 대한 내용도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네. 집회의 자유라는 것을 제대로 알릴 목적으로 예. 민변 이제 법조인 단체가 나섰던 것이죠. 결국 이게 뭐 분노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부딪혀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법리적으로도 기본권을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네. 법리적으로 다퉈서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남용될 공권력이 불보듯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 예를 들면 인도기 때문에 뭐 통행이 방해된다,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쪽에서는 금지된다. 이런 이제 통보가 왜 부당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경찰이 그 실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주둔하고 있었던 그 장소만큼을 특정해서 네. 집회 신고를 했던 것이고, 네. 따라서 경찰이 서 있는 것이나 집회를 하는 것이나 그렇죠. 통행에 방해가 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경찰 스스로가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공간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통행에 방해되지 취지였죠. 않고 집회를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을 특정을 했던 거죠.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네.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경찰이 통행을 방해하는 만큼 집회에서도 방해될 뿐이기 때문에 그죠? 예. 달리 얘기하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경찰은 이제 호락호락하니 그냥 허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조건을 붙여서 그곳에서는 못하고 엉뚱한 곳을 지정을 하면서 딴 데 가서 해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했죠. 이제 대한문 하단 앞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문 앞이 있어요. 예, 문 앞에 네, 문 앞.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그 대한문 하단 앞을 특정을 해서 집회 장소를 신고를 했는데 그 제한 통보에 보면 하단 앞은 삭제를 해버리고 대한문 정문 앞 넓은 공간 이쪽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빗금을 쳐서 여기에서 집회를 하시오라는 식으로 예. 통보가 왔던 겁니다. 그 집회 권리라고 하면은 집회의 자유라고 하면 저급한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도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렇게
수긍할 수 없는 제한 통고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또 그냥 가서 뭐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그 법률적으로 또 해결을 하고 가셨어요. 법원에 맞습니다. 다투셨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시간, 집회의 내용, 집회 방법,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회 장소를 어떻게 어디에서 할 거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 집회의 그 주된 취지가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알리고 네. 거기도 그 대한문 화단 앞도 집회의 자유로운 공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 집회 신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장소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예, 거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와 집회 취지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 장소를 함부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였고 네. 또 경찰이 만약 집회 장소를 임의로 지정한다 그러면 서울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수원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네. 말란 법이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집회를 경찰이 관리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법원에 다투기로 하셨던 거고. 예. 그래서 제한 통보 왔길래 처음에는 대단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행정법원에 예. 그 제한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하고 예. 또 지금 적시 효력을 정지하는 예. 효력 기소소송 정지 때까지 신청을 시간이 걸리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집회를 하기 예. 위해서는 그 제한 통보의 효력을 딱 정지하는 본안 소송을 하면 한 수개월이 걸리니까 예. 이미 시간이 다 지나 버리죠. 실제로는 집회를 못 하고 끝나는 예. 결과가 그래서 돼버리니까. 보통은 이제 본안 소송이 나올 전에 집행정지 신청 또는 효력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 마치 가처분하고 같아서 예. 거의 한 2, 3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네. 효력정지가 떨어지면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 효력정지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음. 집회가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결국 효력정지 예, 결정을 결국은 뭐 한 우리들의 거죠. 손을 들어줬고 네. 경찰의 제한 통보는 이유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한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정문을 가지고 집회를 다시 하려고 갔더니 또다시 이번에는 질서유지선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명박산성에 버금가는 예. 새로운 유형의 명박산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집회 장소 내에는 그 집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집회 장소의 한 절반쯤 되는 곳에다가 한 거의 절반 되죠. 절반 되는 위치에다가 질서유지선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예, 노란 이 폴리스 시설물, 라인 이렇게 예, 된 거.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런 거 하죠. 아시죠? 예. 이상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 경찰들이 예. 주둔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회 공간의 한 절반 정도를 이미 경찰이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집회는 이미 그 자체로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바로 그 현장 책임자가 우리의 대통령, 남대문의 네. 대통령 최성경 씨였는데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이 이만큼 있을 때 최소한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했겠거니 하고 짐작되어질 상황인데도 네. 굉장히 무모하게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너무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 체포된 건 7월 25일이었고 네. 7월 24일 하루 날도 전날? 예, 이미 그 수차에 걸쳐서 집회 장소 밖으로 철수해달라, 퇴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밀어내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일단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집회가 그 다음 방해되고 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게 집회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철수하라는 경찰이 취지로 나와야 예, 된다. 예.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원래대로 신고된 바에 따라서 집회를 보장하라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해서 경찰에 전달한 상태였어요. 예. 그럼 결국은 변호사님께서 체포되신 그 날은 우리 손에는 법원의 결정문도 있었고 네, 또 국가인권위가 판단한 긴급구제 결정문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만 알고 숨긴 것도 아니고 경찰도 다 알고 있음에도 똑같은 예. 상황이 벌어지고 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체포되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미 다 확인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집회 장소 내에 그렇게 질서유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 병력이 주둔해서는 안 된다. 그 장소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집회를 보장하라. 네. 라는 게 지금 법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질서유지선과 경찰 병력을 집회 장소에 그대로 주둔을 시켜버렸죠. 이거는 마치 대한민국 땅에다가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는 꼴이랑 똑같은 격이 네.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예. 곳에서. 그러면서 이 경찰 하는 얘기는 아니 우리가 질서유지선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에서 집회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말 말같이 않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던 예.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른 군대가 들어와 있고 우리는 가만히 주둔만 하고 있을 테니 그냥 당신들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네. 이미 경찰 병력이 존재하는 자체로 그렇죠. 이미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이미 깨졌다고 예,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심리적으로 경찰이 이미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회가 자유롭게 보장되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도단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집회 장소로부터 나가달라라고 그때 이걸 우리가 이제 집회 방해를 하고 있다. 집시법에 보면 집회 방해를 하게 되면 경찰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이건 꽤 굉장히 무거운 형이죠. 네, 범죄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당행위를 정당방위권, 우리는 이제 정당방위권이라고 하죠. 그걸 행사하려고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번 정도 요구를 했고 네. 묵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밀어냈죠. 예.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니까 바로 경찰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인가 뭐 해서 예, 체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었죠. 검거하겠다 예. 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래서 예, 밀어내려고 이제 바로 이 손을 대니까 예, 바로 체포를 시작했던 거죠. 아니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네. 권 변호사님께서 음. 우리 최성영 경비과장님을 팔을 꺾고 목덜미를 잡고 20여 미터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나와요. 예, 그 사실입니까? 동아일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네. 목덜미를 잡은 적도 없고 팔을 꺾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20m를 이제 질질 끌고 가셨나요? 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20m를 지질 끌고 갑니까? 그때 왜냐하면 병력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네, 그 주변에는 예. 수백 명의 그 경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0m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뒀을 리 없겠죠. 이 기사 자체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것 같았고 경찰이 불러주는데도 받아 쓴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여서 네. 이 민변이라는 인권 법률가 단체 자체 전체적인 이미지를 뭐 이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예, 예. 작정한 기사라고밖에 안 보여졌어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집회 방해를 누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죠. 이때 그건 뭐 법정에서 나중에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현행 범인은 경찰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행 범인에 대해서 체포 대상은 경찰이었지. 예. 집회 일반인들도 할 수 참가하고 있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시민 여러분이면 맞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현행 범인으로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 이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에게 예. 집회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라는 얘기는 한 거는 맞죠.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뭐 역으로 신고된 범인을 일탈한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다면 검찰에 가서 객관적인 조사를 받자.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자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성영 과장 스스로가 좋다. 그렇게 해보자라고 예. 해서 같이 가게 됐던 것이었죠. 어느 정도의 이동은 네,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민변 변호사님들이 지금 최성영 과장 그리고 또 남대문 경찰서 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검찰과 규합한 경찰에서는 여기 계신 권영국 변호사님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거죠. 일응의 법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복을 벗든지, 그러니까 네. 변호사업을 접든지, 최성영 경비과장이 경찰복을 벗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그런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히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권 변호사님이 시민의 변호사, 노동자의 변호사 역할마저도 이제 못하시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속 필요하고요. 왜 자꾸 최성령, 그냥 일개 부품일 뿐인 최성령에 집착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권력에 손과 발이 돼서 무모한 현장 진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계속 이런, 위법한 침해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네.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생산해내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은 이번에 체포되신 게, 이번 체포가 처음이 아니셔요. 네, 처음 알죠. 예. 네. 그 평택에서 체포되신 맞습니다.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여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특공대가 쌍용차 평택 공장을 완전히 진압을 했던 예, 잔인하게. 여름. 네. 예. 근데 그 진압을 이제 좀 앞둔 상태였는데 그 2009년 6월 26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때도 이제 그 회사가 관제 데모를 하면서 이제 그 파업하고 있는 현장으로 구사대를 들여보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예. 대단히 위기 상황이었었죠.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 법률가 단체들이 그 정리해고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네. 공동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평택 공장을 내려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일부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네.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그 인도에서 이제 검거 고착을 했다고 고착 관리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보면 이제 둘러싸서 경찰들이 체포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체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항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체포가 되었다면 접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체포 절차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묻고 그리고 접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체포 업무에 대한 방해로 해서 또다시 오히려 저를 이제 네. 공무집행 방해로 예, 체포 연행을 했고 재판까지 네, 그렇게 받으셨어요. 됐죠. 예, 기소를 했었습니다. 예. 너무 힘들게 평택까지 지금 몇 년간 재판을 받으셨던 거죠? 그게 그 2010년 여름부터 해서 2011년 한 여름까지 꼬박 1년 동안 1심 재판을 받았고요. 네. 근데 결론은 이제 제가 공무집행 방해 또는 상해를 했다고 했던 부분은 무죄가 됐고 네. 그리고 저를 체포했던 중대장 전경대 네. 중대장은 지금 현재 불법 체포 감금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아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항소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은 경찰직을 더 이상 못하는 네네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 오늘 댓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으시네요. 이재정 변호사님 이렇게 흥분해서 큰 소리로 진행하신 건 처음인 듯. 그래요. 제가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세요. 늘 저뿐이 아니라 모든 후배 변호사님의 귀감이 되시고 노동자분들이 정말 이분이 아니면 어떻게 투쟁을 하실까 싶을 만큼 노동자의 동반자이신 변호사님이신데 겪었던 지난 일까지 되돌려 보면 기억해 보면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잠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다시 정돈되고 청아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노래 한 곡 네. 부탁드려요. 아픈 지구와 욕심찬 우리 눈빛 지구를 통째로 가져도 배가 고플 테지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흥분을 하고 있다가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래를 한 곡 듣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벌어진 상황이 또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효진 PD와 네. 우리 권 변호사님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 처음이시면 대통령 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 변호사님이 씩 웃으시니까 김효진 PD 저 대통령 되시면 행정관이라도 한 집. 우리 죄송합니다. 네. 이 매관매직의 현장에서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게시판에다가 불법 연행 동영상, 그 현장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여튼간에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뒷문으로 체포되신 우리 권 변호사님이 가시고 저는 네. 얼떨결에 앞문으로 탔나 해서 저도 얼떨결에 그 버스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우리 단체에는 보고되기를 이재정 변호사도 연행이 됐다라고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저를 잡아가세요 하는데도 네. 버스 안에 누구도 저를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권 변호사님을 목표로 한 것이야. 처음부터 타겟으로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보다도 아마 이재정 변호사를 잡아가면 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예, 네. 좀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대단히 투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투쟁력. 그리고 당일날 사실은 경찰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재정 변호사에게 요청을 드렸죠. 집회 현장에 좀 나와달라고. 네, 저 왜 자꾸 아슬아슬할까요? 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 나오실까? 실제 이제 변호사들의 이 기본적인 인식과 경찰이 붙었을 때 권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주장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현장에서 아마 이재정 변호사만큼 잘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으로 전 기억해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안심되는 수위의 발언이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는 나를 잡아가라라고 몇 번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그들의 눈에 차지 않는 타겟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음악 듣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권 변호사님이 무죄로 되고 권 변호사님을 과거에 체포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경찰관의 직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면서 그 권영국 변호사라는 사람이 상징적 타겟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어긋난 동료애라고 표현도 한번 했었는데요. 예,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 공장에서 지금 경찰이 이제 저를 체포 구금했다가 오히려 지금 그 체포 구금했던 경찰관이 네. 유죄를 받은 형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한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권리, 집회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항상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제 공권력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권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콧대를 꺾어보자. 길을 꺾는다라는. 예, 길을 꺾어보자. 네. 이런 것도 작용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내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형국으로 갔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은 상당히 불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때 일어났던 사태 그리고 또 대한문 앞에서 여전히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여전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우선 민변노동위원회가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집회 시위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자유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집회의 자유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라고 하는 법률가 교수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과 교수단체에서 다시 대한문 그 화단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현재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은 또다시 그 장소 내에 집회 신고된 장소 내에 경찰을 배치를 하고 예, 질서 폴리스 유지를 라인도 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집회의 자유를 확인하는 행동들도 필요하고, 네. 또, 이 동아일보 보도였죠. 그리고 사설도 네. 아마 유사한 사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된 대응도 하고, 뭐 네. 등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 또 염려되는 것은 이 보수화된 사법부, 네. 그다음에 검찰을 생각한다면, 이 변호사님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셨던 바로 그 피의 사건, 그 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또 우리가 고소했던 그 최성령에 대한 네. 남대문의 아이인만 최성령에 대한 이 고소 사건이 맞물려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것도 뭐 법적 상식으로 따진다면야 자신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법 시스템을 이제 신뢰하지 못한 법률가로서 제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기까지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추위 그 사건의 추위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잘 싸워야 될 예, 그렇죠.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뀐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사실 그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싸움인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그 지금 혐의가 입건이 돼 있고 이것은 만약 제가 유죄를 받게 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지금 우리가 고소한 사람은 그 지시 결정을 했던 남대문 서장과 그리고 실제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령 경비과장 두 사람을 고소를 한 상태인데 네. 이 두 사람은 집회방해죄와 불법체포죄입니다. 그러면 집회방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 면직 사유가 퇴직. 되죠. 그러니까 예. 공무원이 그 직을 할 수 없으니까 시쳇말로 옷을 벗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죠. 그런 진짜 줄다리기 싸움 와중에 법이 상식으로만 된다면 뭐 이미 뭐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이 남은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어떤 결론이 날 건지도 참 염려가 되고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우리들의 희망이고 태양이신 권영국 변호사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 한켠이 아파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이미 좀 경험을 겪다 보니까 겪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 사건을 통해서 공권력이 함부로 남용되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민변 노동위원장이시면 네. 그 노동 사건을 거의 뭐 주로 하시지요? 예, 그렇죠. 저희 지금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건의 한 거의 80~90%가 예. 노동 사건입니다, 지금. 예, 뭐 넉넉한 형편이신 의뢰인들도 아니시고 하다 보니 네. 참 소박한 사무실에 소박한 변호사님이신데요. 실은 연행되셨던 날 제가 후배인 제가 변호사랍시고 네. 또 선배님이신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께서는 피의자이신 분으로 경찰서에 계시니까 제가 접견을 다녀오면서 네. 나오는 길에 마주치신 분이 또 얼마 전에 삼성 서비스 네. 관련된 경력업체.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노조가 만들어졌고 네, 바로 그 지회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노동자 옆에서 이렇게 든든한 법률가가 정말 많지 않은데, 우리 권 변호사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 이분들에게 기대던 그 수많은 분들은 이제 누구를 기대해야 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없어도 뭐, 이재정 변호사도 있고, 예. 다른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권 변호사님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나를 구속하라 하고, 정말. 예. 고맙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 장담은 했지만, 잠깐만요. 저도 모셔야 될 부모님이 있으시고,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가던 그 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담 삼아 김효준 PD께서 우리 권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하실 때, 되시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때, 우리는
기업에 당당한, 삼성에 당당한 그런 권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네. 그런 권력을 한 번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뭐 격가지로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다가 하셨는데요. 네. 우리 노동 현장의 얘기, 우리 이미 뭐 다 선진국 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은 생각보다 선진화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크레인 위에 올라가시고 또 철답 위에서 농성을 하시고 하는 현상들을 뭐 쌍차 문제만 하더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노동 현장에 대한 얘기 뭐 시간이 많진 않지만 또 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예,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대부분 보면 지금 재벌 또는 대기업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사건들이죠. 예. 쌍용차 문제는 이제 회계 조작을 통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위법하게 이제 만들어내서 불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했던 사안이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이 보면 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는 네. 실제로 이게 그 우리 재벌들이 이 불법을 얼마나 당연시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10년 동안 그 노동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을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오히려 불법 집단으로 매도를 예. 하고 공격을 하는 형국에 이르렀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도둑이 매를 든다라는 이제 속담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대부분의 종사하던 직원들이 불법 파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었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삼성 그룹 내에 있던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 이제 서비스 나오는 기사분들이 정규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네. 다 삼성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으로 위장 도급으로 해서 예. 불법적으로 고용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노동관계법에서 보면 불법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지금. 삼성은 예를 들면 작년에 23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예. 현대 자동차 그룹은 9조 얼마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관계, 이런 문제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이런 식의 스킬을 부리는 거에 조력하는 법률가가 또 존재하고 네, 예, 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현대, 삼성, 코리아, 부자, 이런 얘기 가끔 이제 동남아 가면 듣는데요. 전 진짜 현대와 삼성이 진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상징이길 정말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노동 변호사가 되셨나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두 가지죠. 저희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였고, 또, 제가 회사를 들어간 것도 취업을 해서 노동자로 취업을 했죠. 네, 물론 변호사가 이제 되시기 전에. 그렇죠. 예, 저는 네. 법대를 나온 건 아니고 예, 네. 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죠. 근데 기술직으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자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용되는 관계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취업을 하면서 노동 현장에 대해서 보다 그 구체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제가 8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 금속 공장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8시간을 준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시간의 근로, 지금 잔업을 얘기하는데 네네. 이 잔업은 본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일정표를 짜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뿐이었지 뭐 동의를 묻는 과정도 없었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노동야학을 약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 근로기준법을 조금은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너무나 부당한 생각이 들었고 또 왜 내가 나의 모든 그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까? 또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행동해야 될까? 또 다른 노동자들은 왜 늘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할까? 부당한 대우를 네. 당해야 될까? 이런 이제 현실을 목격하면서 노동자였던 경험으로 네 많은 그래서 것들을 느끼셨군요. 저도 이제 뭔가 노동조합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돼서 노동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됐죠. 네. 그때의 경험들이 결국 변호사가 되시면서도 노동 네. 전문 분야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되신 거군요. 저는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결국은 네. 예 예. 그렇게 된 참,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유치장에 계시는 동안에 사모님도 잠시 뵀었는데요. 네. 이제는 거의 달괄한 표정이셨어요.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사모님이 언제나 든든한 응원, 지원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권영국 변호사님이라는 이런 든든한 우리 선배님을 제가 볼 수 있는 거고 노동자들에게는 든든한 또 법적 조력자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계속 한 놈만 팰 거거든요. 물론 그런가요? 뭐, 예, 뭐 최성령이라는 그 개인이 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권 변호사님 계속 또 다른 기회가 되면은 관련된 말씀 또 주시러 한번 오세요. 그리고 저도 같이 실은 권 변호사님 도와서 관련된 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가끔 소식 전해드릴게요. 시간이 짧아서 정말 권영국 변호사라는 이런 가치만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올 얘기가 참 많은데 아쉬워요. 예, 근데 뭐 저 개인은 별 볼품이 없으니까. 예, 오늘 네. 먼 걸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